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으셨나요? 한때는 소중했던 사람에게서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경험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나 행동이 가슴에 모처럼 박혀 밤잠을 설치게 하고 일상마저 흔들리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그 상처가 너무 깊어 숨조차 쉬기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수없이 질문하며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때로는 복수를 꿈꾸게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 복수가 우리의 아픔을 덜어줄 수 있을까요? 고통스러운 마음을 치유하고 진정한 평화를 찾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니체는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살라고요. 상처를 준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는 상처 준 사람과의 섣부른 화해 대신 나 자신을 지키고 진정한 복수를 이루는 지혜로운 길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여러분은 상처를 극복하고 더 강하고 평온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기도 하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특히 믿었던 사람에게서 받는 상처는 그 어떤 것보다 깊은 고통을 안겨줍니다. 마음의 문을 열었던 만큼 배신감과 실망감은 더욱 커지기 마련입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 숨이 막히는 듯한 답답함, 그리고 끝없는 의문들이 우리를 휘감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쳐왔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하는가? 스스로를 자책하며 끊임없이 고통의 늪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상처를 준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종종 혼란에 빠집니다. 화해를 해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관계를 끝내야 할까? 용서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아니면 그들에게 똑같이 아픔을 돌려줘야 할까? 이러한 고민들은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밤늦도록 잠 못 이루며 천장을 바라보고 한숨 쉬는 날들이 늘어갑니다. 누군가에게는 사소하게 보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삶의 근간을 흔드는 거대한 파도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상처가 화해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상처를 준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섣부른 화해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썩은 뿌리에 물을 주는 것과 같아서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결국엔 더 깊은 병을 키우게 됩니다. 상처를 준 사람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뉘우치지 않는다면 그들과의 화해는 또 다른 상처의 시작이 될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당신의 넓은 마음을 이용하려 들거나 혹은 상황을 회피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화해는 쌍방의 노력과 진심 어린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쪽만의 일방적인 양보나 희생은 결코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인정하고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때 비로소 진정한 화해가 가능해집니다. 만약 상대방이 그러한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더 이상 고통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을 먼저 보호하고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먼저 손을 내밀었는데도 상대방은 꿈쩍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를 더 이상하게 보거나 제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이러한 경험은 우리를 더욱 좌절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혹은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때때로 자신을 희생합니다. 불편한 감정을 참고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고 심지어는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면서까지 관계를 이어가려 합니다. 이러한 희생은 단기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영혼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철학자들은 이러한 관계를 진정한 관계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유지하려는 관계는 결국 스스로를 파괴하는 길이며 영혼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관계의 유지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존재 자체로 소중하며 그 어떤 관계보다 당신 자신의 평화와 행복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관계는 결코 당신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니체는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강조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결코 이기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사랑할 때 비로소 타인과의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때로는 미소를 거두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의에 맞서고 부당함에 대해 분명하게 선을 긋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것은 결국 당신 자신을 속이는 행위이며 이는 스스로에게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만약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당신을 가볍게 여기거나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들은 이미 당신의 경계를 넘은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그들에게 더 이상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당신의 경계를 넘보지 못하도록 분명하고 단호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이는 당신 스스로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이자 당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필요 없는 관계를 과감히 정리하는 것은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용서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가 미덕이라고 생각하며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해야만 자신도 평화로워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미디어에서 혹은 주변 사람들의 조언 속에서 우리는 종종 용서해야 한다는 강요 아닌 강요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용서는 결코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히 우리의 선택입니다. 억지로 용서하려 할수록 오히려 상처는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를 억지로 덮으려 하면 그 상처는 골마 터지기 마련입니다. 아물지 않은 상처를 억지로 봉합하려는 시도는 염증을 유발하고 결국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안고 사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움켜쥔 채 남을 던지려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은 분노가 우리 자신을 먼저 태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노의 불길은 우리 내면을 사정없이 태우고 우리의 평온함을 앗아갑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 석탄이 나에게 던져진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움켜쥔 것이라는 전제입니다. 만약 상처를 준 사람이 억지로 당신에게 뜨거운 석탄을 쥐어주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석탄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석탄을 계속 움켜쥐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지 당신의 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의 손이 더 이상 타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석탄을 내려놓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이 그들의 즐거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처 준 사람에게 대처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어떤 이들은 직접적인 복수를 꿈꾸기도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복수극은 통쾌함을 선사하지만 현실에서의 복수는 또 다른 상처를 낳을 수 있습니다. 분노심에 사로잡히는 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당신의 삶을 잠식합니다. 복수는 잠시의 만족감을 줄지언정 결코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수를 위한 계획과 실행은 당신을 상처 준 사람과 끊임없이 연결시켜 그들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외부의 자극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기준에 충실할 것을 강조합니다. 상처 준 사람의 행동이나 말에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당신의 내면으로 침투하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당신만의 성역이며 그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곳입니다. 당신 스스로 그 문을 닫고 외부의 혼란으로부터 당신의 내면을 보호해야 합니다. 진정한 복수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탈무드에서는 원수에게 절대로 화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들에게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가 당신의 감정선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라는 지혜로운 가르침입니다. 상처 준 사람에게 분노하는 대신 무관심으로 대하는 것이 진정한 복수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당신을 흔들려 해도 당신이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굳건히 살아가는 모습은 그들에게 가장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무너지는 모습을 보지 못한다면 그들의 의도는 좌절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관심은 당신의 에너지를 지키면서 동시에 상대방에게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냉정한 침묵이지만 그 어떤 소리보다 강력하게 울려 퍼지는 선언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고 경고하며 인간의 이러한 감정적인 반응이 가져올 수 있는 비극적인 결과를 일찍이 간파했습니다. 복수는 상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더욱 단단해지고 성장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독이 든 칼을 들고 상대를 찌르려다 자신마저 다치는 어리석은 행위를 멈추고 그 칼을 버린 뒤 새로운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씨앗은 평화와 성장의 씨앗이며 우리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주는 고통을 인정하고 그 감정들을 회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치유는 시작됩니다.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이 상처가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를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단순히 괜찮아라고 말하며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내가 지금 너무 화가 나고 슬프구나 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상처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경험이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상처는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을 너무 쉽게 믿는 경향이 있었다면 이번 일을 통해 사람을 판단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혹은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오해를 샀던 경우라면 앞으로는 더 솔직하고 명확하게 소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의 과정은 우리가 더 성숙한 인간으로 나아가는데 필수적입니다. 복수심은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는 족쇄와 같습니다. 이 족쇄를 끊어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상처받은 나약한 자신을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스스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상처를 입힌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만큼이나 상처를 입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더 잘했어야 하는데 하는 자책감이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실수를 자책하며 머무르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할 때입니다.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지고 부족했던 자신을 안아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혼자만의 힘으로 이겨내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에게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심리상담사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건강한 방법으로 치유하는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짐을 한결 덜 수 있습니다. 혼자 짊어지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을 나누어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상처를 준 사람과의 화해는 결코 우리에게 의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고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이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이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평화를 찾을 때 과거의 상처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상대를 용서하는 차원을 넘어 상처를 준 존재가 더 이상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그들의 존재를 지우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고 내 감정을 휘두를 힘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복수이자 자기 자신을 위한 숭고한 선택입니다. 즉,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를 위한 과정이며 나 자신을 사랑하고 치유하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제 상처는 과거의 한 페이지로 넘기고 당신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남은 삶은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의 마음을 더 깊게 어루만질 수 있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가 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철학의 울림이었습니다.